올해부터 매달 약 1,340명의 수감자가 가석방됩니다. 지난달 법무부가 가석방 인원을 작년보다 30% 확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두 차례 연속 30% 확대, 계획대로라면 23년에 비해 70%나 증가하게 되죠.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교도소 안에 인기가 우리 국민들께서 아니, 가석방 인원 늘리는 거 괜찮은 거 맞나? 싶은데 법무부는 왜 자꾸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가석방 인원을 계속 늘리는 이유는 현재 교도소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9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약 130%. 범죄 발생이 잦은 대도시 인근의 서울, 부산, 인천구치소는 수용률이 약 150%에 달할 만큼 과밀 문제가 심각합니다. OECD 평균 수용률이 110%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 수용률 130%라는 수치가 얼마나 비좁은 건지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잖아요. 한국은 현재 수용자 한 명당 0.78평에서 1평 정도를 제공하는데요. 신문지 크기로 비유하자면 6장 정도라고 해요. 수용률이 높으면 이 6장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수용률이 130%인 교도소는 각 수용자가 신문지 약 4.6장 크기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2022년 대법원은 수용자 1인당 약 0.6평 미만의 과밀 수용은 위법이라 판단했고요. 작년 인권위 또한 일부 수용자들이 약 0.6평, 때로는 0.4평에서 지낸 것에 대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라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죠. 근데 사실 대중 여론은 범죄 저질렀는데 좁은 건 그들 사정이지 잖아요. 하지만 과밀 수용은 이렇게 쉽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대법원이 위법이라 판결한 선례가 있는 만큼 좁은 곳에 수감된 수용자들은 이를 두고 인권 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수용자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만 1,331건. 이때 발생하는 배상금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또 교도 손해분란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아침에 볼일을 봐야 되는데 변비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다투게 되거든요. 왜 빨리 안 나오느냐. 이건 인간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또 재소자 간의 갈등이라든지 나는 징벌받아도 좋으니까 다른 방으로 보내달라. 수용자가 싸움질하고 이러는데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수용자들은 보통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공장에 나가 작업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루틴을 가지는데요. 모든 수용자는 형이 확정되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1,000명인데 지금 과밀 수용이 돼갖고 1,300명이 됐다. 300명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요. 어떤 수용자는 형기 동안 한 번도 일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앉아 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나가서 공장에서 일하면 생활의 습관이 형성이 되고 그런 기회가 이제 박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도 간에게 요청 사항도 많고요. 실제로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1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뛰었는데요. 응급치료, 약품, 검사 등의 수요가 늘어 수용자의 의료비 예산 또한 10년 전보다 자그마치 52억 원 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재범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늘어난 출소자에 대한 사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용자들은 이제 전과가 높아질수록 교도관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석방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도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내보내는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수용자는 나가서 또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럼 풀어줄 게 아니고 그냥 교도소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정시설은 대표적인 님비시설이라 신설과 증축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안양교도소는 붕괴의 위험 때문에 몇몇 건물이 폐쇄될 정도로 시설이 낙후했는데요.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증축을 놓고 안양시와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무산됐습니다. 이후 안양과 의왕에 모여있는 4개의 교정시설을 하나의 종합복합교정시설로 만들자는 계획도 나왔었는데요. 건축 부지인 의왕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로 이 또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거창구치소 역시 무려 9년간의 협의와 공사 끝에 겨우 완공된 시설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해법이 가석방 확대인 건데요.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가석방 확대에 공감을 갖기 쉽지 않잖아요.
전문가들은 가석방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갑작스럽게 인원을 늘리기보단 서서히 늘려가며 사회적 정서를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통 가석방된 수용자들은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데요.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재범률은 10%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가석방 인원에 맞춰 보호관찰을 더 촘촘히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석방자나 가석방자가 오갈 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갱생보호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업도 알선해주고 직업훈련도 시키고, 가석방이 확대되면 보호관찰 기능과 갱생보호 기능이 같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과밀 수용 문제는 교정시설의 앞문과 뒷문을 함께 조절해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가석방 확대가 뒷문을 넓히는 방법이라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구금되는 미결수를 줄이는 건 앞문을 좁히는 방법이라고 해요. 현재 수용자의 약 35%가 미결수인 만큼 불필요한 구금을 줄여 교정시설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는 꾸준히 제기되는데요. 다만 이 역시 시민의 불안과 직결되는 만큼 속도와 범위를 두고 적정한 선을 잘 찾아가야 합니다. 과밀 수용과 가석방을 둘러싼 이 오랜 논쟁,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